수우쿨국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졸지에 상갓집 강아지 꼴이 된 시골 무사가 자기가 베풀어 놓고는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던 옛날에 했던 선한 행동의 과보를 받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토요일 전편에 이어서 오늘은 일요일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한밤중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무인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는 주변을 살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는 마당과 계단 사이를 배회하였다. 무인은 그 노인이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서는 마당가에 넙죽 엎드렸다. 노인은 뜻밖의 그를 맞닥뜨리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왔느냐? 무인은 노인을 병조판서라고 생각하는 척하고는 사연을 늘어놓았다. 소인은 전라도 아무읍에 살며 묵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아무개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촐록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도를 크게 넓히시어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과거에 급제하고도 오래도록 벼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명함을 드릴 수도 없어 그걸 가지고 주변을 배회한 지가 벌써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지라 만번 죽어 마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히 담을 넘어와 몸을 드러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이옵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보고자 왔구먼. 이 사람아, 잘못 짚었네. 나는 병조판서가 아니고 판서의 압이 되는 사람일세. 지금은 이미 밤이 깊어 집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니 무인도 따라 들어갔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가 무척 어려웠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는데도 혼자 무료하게 앉아있기만 하던 차에 뜻밖의 호남 무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노인은 무인의 내력과 가문에 관해 물어보았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이 술과 안주를 내와 무인에게 대접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와 무인은 인사하고 물러나면서 말했다. 종종 와서 어른을 모시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왜 하필 나가려 하는가? 나는 구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온종일 옆에 사람이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자네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소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무인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노인은 더 간곡히 만류했다. 그날부터 무인은 그곳에서 자고 먹었다. 노인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었다. 무인은 노인의 이야기 친구가 되었는데 병조판서가 부친을 뵈러 올라올 때는 작은 방으로 피했다. 하루는 노인이 말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일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무인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았던 일 등을 낱낱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도중에 시신세고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 노인은 그를 가상하게 여기며 기특해했다. 그 뒤로 아침 저녁에 나오는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며칠 뒤 병조판서가 올라왔다. 노인이 무인을 불러내더니 병조판서를 만나보라고 했다. 시신을 묻어준 일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고는 판서가 무인에게 말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손님 만나기가 몹시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허다한 무인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지.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집안의 형을 보듯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무인은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병조판서가 감히 그래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며칠 뒤 노인이 무인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게나.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다. 무인은 노인의 뜻을 알 수 없어 황당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다.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무인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다.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무인은 더욱 당황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다만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수그린 채 몸을 웅크리고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무인에게 절을 올렸다. 무인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허둥지둥 일어나 담내로 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올려 쳐다볼 수가 없었다. 옥쟁반의 은구슬이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로 부인이 말했다. 대인께서는 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아무년 아무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저도 선처를 얻었으니 재생의 깊은 은혜 새겨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해 생각이 두루 치지 못하여서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알아두지 못했습니다. 자나깨나 보답하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계신 곳과 성명을 알 수 없으니 보은의 길이 끊겨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실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불보살이 함께 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는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무인이 이 말을 듣고는 비로소 깨달았다. 부인은 바로 아무군의 그 처녀였다.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호남에서 아내를 얻었는데 바로 그 처녀였다. 처녀는 시집오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늘 그 일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없어 보답할 길이 없는 것을 매번 한스러워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드높은 이기에 감탄하고 있던 차에 무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두 이야기가 부절처럼 꼭 맞았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나와서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게 한 것이다. 그로부터 음식과 의복이 지극히 풍성해졌다. 담장을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다. 무인으로 하여금 고향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 그 집에서 살게 했다. 가산과 남녀노비들도 모두 마련해 주었다. 마침내 무인에게는 선전관이 제수되었다. 병조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조정의 제상마다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서로 돌아가며 무인을 추천하니 차차 승진하여 벼슬이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병조판서의 외호로 벼슬을 살긴 했지만 무인은 어느 자리에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판서를 앞세워 유세를 부리지 않았다. 실력이 아니라 뒷배가 있어 벼슬 싸는 것을 늘 불편하게 여겨 어떤 직책을 맡아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였다. 지방에 외직으로 나갈 때 특히 그 인품이 드러났는데 그가 수령으로 있는 마을에서는 아내가 없는 늙은 오라비, 지아비가 없는 늙은 호러미, 늙어서 자식이 없는 노인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가 헐벗고 다니거나 배를 고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쏘임을 마치고 떠날 때면 고을 백성 모두가 우리 사또님, 우리 사또님 하고 길에 서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촐록은 얼마 안 되는 매우 적은 녹봉입니다. 객점은 예전에
오가는 길손이 음식을 사 먹거나 쉬던 집입니다. 공도는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입니다. 재생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절은 예전에 돌이나 대나무나 옥 따위로 만들어 신표로 삼던 물건입니다. 주로 사신들이 가지고 다녔으며 돌로 갈라서 하나는 조정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는군요. 아장은 조선시대의 무관 계통의 차관급 벼슬입니다. 외호는 외부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뒷배는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직은 지방에 있는 각 관아의 벼슬입니다.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환과 고독은 아내가 없는 늙은 호라비를 환, 지압이 없는 늙은 호러미를 과, 늙어서 자식이 없는 노인을 톡, 부모 없는 아이를 고라 합니다. 맹자에 의하면 천하에서 가장 외롭고 공궁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전 소개 올리겠습니다. 맹자 양해왕 편을 참고했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과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픽스타와 이리사마레프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